이 집은 2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문이 열려 있었다. 그것도 안에서 누군가가 나간 듯한 흔적을 남기고 낡은 나무 문은 삐걱이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현관 앞엔 바람에 날린 먼지 대신 새로 닦인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현관 너머 커튼 사이로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보였다. 이 집엔 누군가가 살고 있다. 혹은 매일 누군가가 다녀가고 있다. 서진은 숨을 들이마시고 낡은 현관문을 열었다. 오랜 세월 잠겨있던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오히려 최근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신경 쓴 집처럼 깔끔했다. 소파에는 방석이 정돈돼 있었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이 오늘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날로그 달력이었다. 누가 오늘 날짜로 넘겼다는 뜻이다.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집은 원래 서진의 가족이 모두 사라졌던 그날 이후로 방치된 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수아. 그 누구도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유일하게 집 밖에 나가 있던 서진만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경찰도 친척도 누구도 이 집을 다시 열지 않았다. 자물쇠는 녹슬었고 마당의 잡초는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을 거친 듯 완벽했다. 설마 누군가 몰래 들어와 산 걸까? 그렇다면 왜 신고도 없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걸까? 서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머그잔을 들었다. 따뜻했다. 지금 막 끓인 듯한 온기. 그리고 잔 옆에 놓인 메모지 한 장. 다녀왔니? 글씨는 너무 익숙했다. 어머니의 필체. 서진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숨죽이고 걸어간 주방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벽에는 오래된 양은 냄비 하나가 걸려 있었고 가스렌지 위에는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설마. 그때 뭔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방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 방문은 여동생 수아의 방이었다. 20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인형이 귀퉁이에 기대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대 위 오르골이 천천히 돌고 있었다. 그건 수아가 제일 아끼던 것이었다. 오르골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바로 직전에 건드린 것이다. 서진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숨을 삼켰다. 그의 눈동자 뒤로 누군가가 지나갔다. 고개를 휙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신호는 없음. 인터넷은 아예 끊겨 있었다. 마치 이 공간만 다른 시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진은 다시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거기엔 뒷면에도 글씨가 있었다. 너는 언젠간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매일 이 집을 지켰단다. 이건 어머니가 쓴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어머니는 20년 전 실종 처리된 사람이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디에서도 기록이 없었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메모는 누가 쓴 걸까? 그리고 이 집은 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달력이 바뀌었을까? 서진은 침대 밑을 들춰봤다. 먼지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일정 간격으로 청소된 흔적이 있었다. 그는 옷장을 열었다. 여성용 옷들이 걸려 있었고 아직 향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분명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서진은 벽을 두드려 봤다. 텅, 텅, 통. 세 번째 두드림에 묘한 울림이 느껴졌다. 벽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 그는 그 자리에 벽지를 뜯기 시작했다. 그 아래엔 오래된 나무 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 집엔 누군가 지하 공간을 만들어 감추고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키며 그 문고리를 돌렸다. 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먼지가 흩날렸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 계단은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서진은 핸드폰 플래시를 켰다. 그 순간 그는 그 빛나는 물체가 누군가의 눈동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려왔다. 서진아, 늦었어. 넌 돌아오면 안 됐어. 그녀는 분명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모든 기록에서, 모든 기억에서 지워진 존재. 그런데 그녀의 흔적이 지금 이 집 안에 남아있다. 서진은 지하실 입구 앞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건 수진이었다. 20년 전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그의 약혼녀. 하지만 이 집은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이었다. 수진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아니,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여기에? 서진은 핸드폰 불빛을 비춘 채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은 길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깊었다. 마치 이 집 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숨이 막힐 듯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캘린더가 걸려 있었고 날짜는 오늘이었다. 식탁에는 반쯤 마른 빵과 익숙한 커피 머그잔. 그리고 침대 위 누군가의 뒷모습. 긴 머리카락 말라붙은 손, 그리고 그가 너무나도 그리워했던 실루엣. 수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 그녀였다. 20년 전 실종된 그의 약혼녀가 이 집 지하에서 살아있었다. 서진. 나 기다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굳어 있었고 입술은 트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다. 어떻게 여기, 왜 내가 여기에?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난 이 집에 갇혔어. 내 어머니가 나를 데려왔어. 서진은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말이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왜? 수진은 침대 옆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수많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 내 아들이 그 여자에게 마음을 주었고 나는 무너졌다. 나는 그 여자를 이 집에 가둔다. 그래야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어머니의 필체였다. 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왜 그런 짓을? 그는 곧바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널 데리고 나갈게.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자. 하지만 수진은 손을 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긴 나가면 안 돼. 이 집은 그냥 무서운 공간이 아니야. 여긴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릴 기억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자기 천장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졌다. 먼지가 흩날리고 전등이 흔들렸다. 서진은 수진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지하실 입구는 닫혀 있었다. 그리고 철문처럼 굳게 잠겨버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다가왔다. 낡은 코트를 입은 노부인. 그 얼굴은 서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여길 잊었어야 했다. 엄마, 당신이 왜 수진을. 너는 알 수 없어.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망가뜨렸고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하지만 그건 엄마의 망상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믿어도 좋아. 하지만 지금부터는 너도 여기 남아야 해. 그래야 수진이 외롭지 않지. 그녀는 벽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비밀문 하나가 또 열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방.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뒷모습. 여동생 수아였다.
서진은 비명을 질렀다. 수아, 너까지?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 수진 언니랑 엄마랑. 매일매일 오늘처럼. 서진은 충격으로 뒤로 물러났다. 이 집은 20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감금하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서진도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 집에 갇혀서 너희 셋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워졌다. 눈앞의 현실은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 멈춰 있었을 줄만 알았던 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는 수진의 손을 다시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물러섰다. 서진,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했어. 밖은 이미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아니야. 그 말에 서진은 눈을 치켜떴다. 아니야. 밖엔 세상도 있고 삶도 있어. 너희가 여기 숨어 살 이유가 없잖아. 어머니는 고요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숨은 게 아니야. 우린 이 집을 지켜낸 거야. 지켜낸 거라고. 그래. 이 집은 우리가 피 흘려 지은 집이야.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사람이 모든 걸 망가뜨렸고 우린 그를 이 안에 묻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아버지를 묻었다고. 어머니는 말없이 수아를 바라봤다. 수아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오빠, 아빠는 죽었어. 그날 밤 엄마가 아빠를 밀었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우린 그냥. 서진은 눈을 감았다. 온몸이 휘청거렸다. 그래서 그날 가족들이 사라졌던 게 그게 다. 그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우중충한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의 언쟁. 수아가 울고 있던 얼굴. 그리고 수진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집 뭔가 이상해. 우리 그냥 나가자. 하지만 그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혼자였다. 모든 가족이 사라졌고 경찰은 미궁에 빠진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가출, 실종 혹은 자취를 감춘 살해.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서진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데? 어머니는 조용히 침묵했다. 서진은 몸을 돌려 지하방 쪽으로 달려갔다. 벽 한쪽에 이상하게 솟은 벽돌. 그는 무작정 그곳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바닥 아래에서 썩은 나무 뚜껑이 드러났다. 서진은 숨을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해골이 있었다. 작은 가족 사진 한 장과 함께. 그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수진이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수진이 이 사진에? 수진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나의 남자이기도 했어.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수진, 너랑 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난 내 아버지를 사랑했어. 그 사람도 나를. 우린 널 속였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걸 알았고. 서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사랑했던 여자는, 자신의 약혼녀였던 여자는 자기 아버지와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알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고 수진을 지하에 가두었으며 딸과 함께 이 집에 남았다. 그 모든 끔찍한 현실이 지금 이 집 안에서 조용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서진아.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넌 이 집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이 집은 널 위해 남겨둔 거야. 무슨 말이야? 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아니야. 넌 이미 이 집의 일부야. 그 순간 수진이 어깨를 잡았다. 여긴 나가지 못해. 우리가 나가면 이 집이 분노할 거야. 서진은 고개를 흔들며 비명을 질렀다. 그만. 이건 다 미친 짓이야.
이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야. 그는 달려나갔다. 지하실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문은 사라져 있었다. 문틀은 있었지만 그 안엔 벽만 있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없었다. 집 밖은 허공이었다. 안개 속 무한 공간. 그는 미쳐버릴 듯이 외쳤다. 여긴 뭐야? 왜 밖이 없는데? 왜? 어머니가 다가왔다. 우린 이 집 안에서만 살아. 밖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게 말이 돼? 우린 현실에 있어야 해. 여긴 악몽이야. 악몽은 밖이었어. 이 집은 우리가 만든 천국이야. 그때 수아가 벽장을 열었다. 안에는 낯선 사람들의 사진 수십 장이 걸려 있었다. 그중 몇몇은 실종자 전단지에서 본 얼굴들이었다. 이건 뭐야? 설마. 수아는 말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오빠. 이 집은 사람을 데려와. 서진은 벽에 걸린 사진들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들은 모두 실종자였다. 잊을 수 없는 얼굴도 있었다. 수년 전 뉴스에 나왔던 고등학생. 자취방 앞에서 사라졌던 중년 남성. 그리고 몇 달 전 서진의 회사 근처에서 실종된 여직원까지.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너희가 한 짓이야? 서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 집이 불러들인 거야. 무슨 소리야? 집이 사람을 불러?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 넌 이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몰랐을 거야. 하지만 우린 알아. 이 집은 기억해.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가둬. 서진은 머리를 저었다. 그런 건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천천히 달력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벽 한편에 걸린 손으로 넘기는 수동식 달력. 어머니는 한 장을 조심스레 넘겼다. 이 달력은 매일 내가 넘겼어. 왜냐면 멈추는 순간 집도 기억을 멈추거든. 무슨 헛소리야 그게. 달력은 이 집의 심장이야. 이 집은 시간을 먹고 살아. 우리가 살아있길 원해. 그래서 매일 이 날짜를 살아야 해. 그 순간 서진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기억을 떠올렸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따뜻한 커피. 그리고 오늘 날짜의 달력. 그래서 매일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거였어. 매일 누군가가 날짜를 넘기고 커피를 끓이고. 그래, 그게 바로 엄마였어.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20년 동안 이 집을 매일 아침 깨웠어. 서진은 몸을 돌려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열려있던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밖은 안개뿐. 세상은 이 집과 단절돼 있었다. 왜? 왜 아무도 너희를 찾지 않았던 거지? 수아가 벽에서 낡은 신문지 한 장을 꺼냈다. 찾았어. 찾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이 집은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거든. 말도 안 돼. 우리 집이었잖아. 내 주민등록에도 이 주소가 있고. 서진, 넌 이미 이 집에서 지워졌어.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확인했다. 하지만 주소가 다르다. 출생지도 현재 거주지도 모두 낯선 지역이었다. 이게 뭐야? 언제 바뀐 거야? 왜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 이 집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져.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너도 이젠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집이 모든 걸 지운다. 사람도 주소도 시간도.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달력 한 장씩 넘기며 살아가게 만든다. 서진은 다시 달력을 바라봤다. 내일은, 그 다음 장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문득 어머니가 속삭였다. 서진아, 넌 오늘 넘기지 마. 왜? 오늘은 너의 마지막 날이야. 서진아, 오늘은 달력을 넘기지 마.
오늘은 내 마지막 날이야. 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강하게 서진의 머리를 때렸다. 무슨 말이야? 내가 죽는다는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달력은 시간을 넘기는 장치가 아니야. 이 집에선 달력은 사람을 바꾸는 장치야. 서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수아가 대답했다. 우린 이미 여러 번 사라졌어. 기억이 지워지고 이름이 바뀌고 엄마도 언니도 나도. 서진아, 우리 모두 처음에 우리가 아니야. 서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지? 내가 20년 전에 이 집을 나간 이후로 진짜 나였던 적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넌 돌아왔을 때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겪은 삶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었어. 회사도 있었고 친구도. 그 모든 건 이 집이 허락한 틈이었을 뿐이야. 서진은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눈앞에 모든 게 왜곡돼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겪었던 20년의 시간, 그의 모든 인간관계, 세상, 기억, 혹시 그것들도 이 집이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었을까? 그럼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수진이 말했다. 그건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면 가능해. 무슨 소리야? 오늘이 지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아. 왜냐면 이 집은 오늘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기억을 리셋하거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달력을 넘기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름도, 내 과거도, 내 기억도 모두 새롭게 바뀔 거야. 그럼 나는 살아있지만 죽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집에 있는 너희는 누구야?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나도. 이름이 수진이 아닐 수도 있어. 뭐? 달력을 넘긴 지 벌써 몇 번인지 몰라. 어쩌면 난 처음 그 수진이 아니고 그 수진의 다음 버전, 또 그 다음일 수도 있지.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럼 너희는 스스로 달력을 넘기며 스스로를 계속 죽여온 거야?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살기 위해서였어. 살기 위해 자기를 죽였다고. 그래야 이 집이 분노하지 않아. 하루라도 달력을 넘기지 않으면 이 집은 분노해. 그리고 그날을 기억해. 어떤 날?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날. 순간 집 전체가 쿵 하고 흔들렸다. 천장에서 가루가 떨어졌고 바닥엔 실금이 생겼다. 오늘은 그날이야. 뭐?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 그 순간 거실벽에 시계가 멈췄다. 오전 11시 59분. 수아가 외쳤다. 오빠 선택해. 달력을 넘길 거야? 아니면 그날을 되살릴 거야? 서진은 달력 앞에 섰다. 오늘 날짜 9월 29일. 달력의 종이는 약간 젖어 있었고 귀퉁이는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붉었다. 만약 넘기면 나는 사라지는 거고 넘기지 않으면 그날이 다시 오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은 선택의 대가를 항상 치르게 해. 지금도 널 시험하고 있어. 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달력을 쥐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닐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떼었다. 달력은 그대로였다. 그 순간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 방 안 곳곳에서 오래된 물건들이 떨어지고 전등이 깜빡였다. 선택했구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린 기억해야 해. 그리고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너희가 날 잊었지. 그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너희가 날 잊었지. 그 목소리는 공기를 찢듯 울려 퍼졌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낡은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은 남자.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동자는 검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사람. 어머니의 손에 의해 이 집 지하에 묻혔다고 했던 존재. 그 사람이 지금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희가 날 버렸잖아. 아버지는 걸었다. 천천히. 한 발씩.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진이 서진의 손을 붙잡았다. 뒤로 물러나. 지금 그건 사람이 아니야. 뭐? 아버지가 아니야. 이 집이 만들어낸 기억의 잔재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선명했다. 20년 전 서진이 기억하던 그 엄격하고 냉랭했던 아버지의 눈. 너희는 내 목숨을 끊고도 달력을 넘기며 살았지. 그건 엄마가 다 똑같아. 딸도 며느리도 심지어 내 아들도. 너희는 다 공범이야. 그가 손을 들었다. 그 순간 거실벽이 갈라졌다. 그 틈 사이로 과거의 장면들이 흐르듯 나타났다.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수진이 무릎을 꿇고 우는 장면. 수아가 현관문을 닫으며 잠그는 장면. 그리고 서진이 어린 시절 계단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바라보던 눈. 넌 기억 못하겠지만 그날 내가 본 건 우릴 지켜보던 너 자신이었어. 말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난 그날 집을 나갔고 다음 날 돌아왔을 땐 아무도 없었다, 그치? 그래, 왜 없었는지 알아? 내가 우리를 지운 거야. 뭐? 이 집이 작동하려면 희생자가 필요해. 그리고 기억의 봉인이 필요하지. 넌 그 봉인이었어.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한 적 없어. 내가 돌아온 그날 집이 깨어났지. 달력이 다시 시작됐고 우리가 돌아왔어.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멈춰. 이 집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우린 내 죽음 위에 다시 시작한 거야. 거짓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죽은 날 넌 나를 기억했잖아. 하지만 달력을 넘긴 순간 너도 너 자신을 지웠지. 그 순간 수아가 고함쳤다. 다 그만해. 우리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 왜 돌아온 거야? 왜 지금이야? 오늘은 내가 죽은 날이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로 했잖아. 우린 달력을 넘겼다고. 하지만 오늘은 누군가가 달력을 넘기지 않았지. 모두의 시선이 서진을 향했다. 너 달력을 안 넘겼구나.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진, 내가 기억했어. 그래서 이 집이 되감기 시작한 거야. 그 순간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빠르게.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듯. 거실의 커피는 거품이 꺼지고 테이블 위의 종이는 사라졌다. 사진도 달력도 모든 게 빠르게 지워져 갔다. 시간이 되감기고 있어. 너무 늦었어.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이 집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어. 기억의 첫날로.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린 모두 그날로 돌아가게 돼. 그날, 내가 죽던 날. 그 순간 모두의 발밑이 갈라졌다.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 서진은 비명을 질렀다. 수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소리가 사라졌다. 불쑥 눈을 떴다. 서진은 낯선 공간에 누워 있었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커피가 끓고 있었다. 일어났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처음 그날과 똑같았다. 거실 한복판에 달력. 오늘 날짜 2005년 9월 29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그곳엔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일어났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소리니? 오늘 너 수진이랑 약혼식 있잖아. 그는 멍해졌다. 약혼식?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수진이 나타났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서진아. 그녀는 웃었다. 오늘 기억하고 싶어? 서진아, 오늘 기억하고 싶어?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무서웠다.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금이 처음 만나는 순간처럼. 그녀의 드레스는 깨끗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서진은 숨을 삼켰다. 지금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가 뒤에서 다가왔다. 여기는 너희가 시작하는 날이야. 시작? 그래, 약혼식. 오늘 내 인생이 바뀌는 날.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멈칫했다. 아버지는 곧 도착하실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정확히 20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서진. 아버지는 웃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지. 서진은 혼란에 빠졌다. 이건 꿈이야. 환상이야. 기억의 루프 속이야. 하지만 그의 피부는 따뜻했고 공기는 생생했다. 모든 것이 너무 현실 같았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넌 선택할 수 있어. 오늘을 기억할 건지, 잊을 건지. 잊으면 모든 건 다시 반복돼. 오늘은 처음이 되고 내일은 없을 거야. 기억하면 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이 무엇인지 모두 안 채로 살아가게 돼. 그리고 넌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게 돼. 기억은 이 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거든. 왜? 기억은 진실을 부르니까. 수진이 조용히 그의 앞에 섰다. 나는 기억하지 않겠어. 그게 더 쉬우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행복한데.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는데. 서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야. 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럼 너는? 나는 기억할 거야. 그 순간 집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금이 가고 빛이 새어나왔다. 어머니가 외쳤다. 안 돼. 기억하면 이 집이 무너져. 너 자신도 무너져. 그래도 나는 알아야겠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 누가 누구를 가둔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서진은 달력 앞으로 걸어갔다. 거기엔 오늘 날짜 9월 29일. 그는 한 장을 넘겼다. 바로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렸다. 거실이 갈라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불빛이 번쩍이며 모든 시간이 무너지듯 흘러내렸다. 그리고 정적. 눈을 떴다. 그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천장은 하얗고 창밖에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옆엔 간호사가 있었다. 정신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죠? 서울 XX병원입니다. 당신은 이틀 전에 실신한 채 발견되었어요. 폐가 근처에서요. 폐가. 예. 주소조차 사라진 오래된 집이었어요. 근처 주민들은 귀신 나오는 곳이라 아무도 안 간다는 그곳이죠. 서진은 눈을 감았다. 그 집, 아직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땐 이미 불에 타고 있었대요. 당신만 살아 있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주소도 등록되지 않았고 기억도 잃었다고 하셨죠?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니요. 이젠 기억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나신다고요? 네. 나는 오늘을 기억했거든요. 그는 천천히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달력을 집어들었다. 그 달력의 날짜는 9월 29일.